처음엔 혹이 만져졌다가 또 어떨 때는 잘 안 만져지기도 하고 내가 느끼는 게 진짜 전조 증상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건지 헷갈릴 때가 많죠? 진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게 유방암 전조 증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어떤 때는 통증도 있고 혹이 만져지기도 하고 검진을 받으면 특별한 말은 없고 또 어떤 때는 증상이 거의 사라져서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죠. 그러다 또다시 증상이 나타나니까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런 애매한 증상들을 볼 때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아,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아니겠구나 하고 스스로 안심해버리는 거죠. 물론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지만 더 높은 확률로는 몸에서 보내는 진짜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증상일수록 전조 증상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도 바로 그 착각에서 시작됐습니다. 10년 넘게 제 몸에 있었던, 그래서 너무나 익숙했던 그 혹, 그게 암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슴에 혹이 생길 때마다 병원에 갔었어요. 다행히 갈 때마다 결과는 양성, 흔히 있는 섬유선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원래 혹이 잘 생기는 체질이구나. 생겨도 괜찮은 혹이구나. 그렇게 안심하고 있던 어느 날부터 제 몸이 조금씩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신호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매일 보는 직장 동료들이 하나같이 말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얼굴이 반쪽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정작 저는 바쁜 일상에 치여 체중 변화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매일 보는 사람들이 계속 살 빠졌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살을 빠진 건가? 싶더라고요. 실제로 옷이 헐렁해지고 의자에 앉으면 뼈가 다 아플 정도였어요. 당신은 이렇게 죽을 것이다라는 의사가 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암 환자의 공통적인 신체 변화 중 하나가 원인 모를 체중 감소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면 암을 먼저 의심해봐야 할 정도로 대부분의 암 환자가 체중 감소를 경험합니다. 제가 딱 그 경우였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두 번째 신호는 정말 우연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는데 손에서 미끄러져 가슴 쪽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무심코 핸드폰을 집으려고 가슴에 손을 댔는데 손끝이 이상하게 만져졌어요. 예전에 만져졌던 혹등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단단하고 경계도 분명했어요. 크기도 한 3cm 정도 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어, 이건 좀 다른데? 하지만 그때도 에이 설마 이번에도 괜찮겠지. 그냥 조금 다른 모양의 혹인가 보다 하면서 애써 불안감을 눌렀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 며칠 뒤 병원을 예약했어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조직 검사를 해야겠다고 하셨어요. 순간 또 아프고 귀찮은 검사구나 싶었지만 예전에도 해봤으니 그냥 해보자 싶었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덧붙이셨어요. 새로 생긴 혹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다른 혹들도 같이 조직 검사해 봅시다.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10년 넘게 양성이라는 말을 들어온 혹인데 또 검사라니. 괜찮다고 수차례 확인받은 존재였으니까요. 며칠 뒤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새로 발견된 그 딱딱한 혹이 암으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암이라니.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있던 혹 3개 중에 하나도 암으로 확인됐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새로 생긴 혹보다 10년 넘게 괜찮은 혹이라고 생각해온 그 익숙한 혹이 암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0년 넘는 시간 동안 암이 제 몸에 있었는데 저는 그걸 괜찮은 혹이라고 믿고 살았던 거예요. 익숙함이 주는 방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느꼈던 또 다른 신호도 있었습니다. 피로감이 정말 심했어요. 아무리 자도 피곤했고 오후 3시만 되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 날씨가 더워서 그렇겠지 하면서 넘겼죠. 가장 후회되는 건 제가 느꼈던 모든 신호들을 따로따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체중 감소는 스트레스, 피로는 과로, 혹은 양성. 이렇게 각각 다른 이유를 붙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 신호였어요.
제 몸은 계속 "뭔가 잘못됐어." 하고 외치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거예요. 수술 후 주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일찍 발생하셨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도 혹이 있는데 양성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미루고 계신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거라 괜찮다 하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익숙함과 괜찮음은 절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저처럼 오랫동안 양성혹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안전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혹의 크기, 단단함, 움직임, 통증, 조금이라도 달라지거나 만져지는 느낌이 변하거나 혹시 모를 체중 감소나 피로감 같은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원래 있던 건의가 괜찮다고 넘기지 마세요. 그 익숙함이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6개월마다 검진 받으셔야 해요. 유방암 환자는 먹물 외에 다른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다고도 해요. 유두 분비물, 피부 변화, 이유 없는 통증, 그리고 저처럼 체중 감소가 여기에 포함돼요. 저는 동료들이 살이 많이 빠졌다고 걱정해 줄 때 그 신호를 알아차려야 했어요.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어요. 우연히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새로운 혹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운에 맡기지 마세요. 정기적인 자가 검진과 병원 검진으로 스스로를 지키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내일 당장 병원에 예약하세요.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항상 있던 거라고, 늘 괜찮았다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항상 있던 거였지만 그게 암일 줄은 몰랐어요. 애매한 증상일수록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제 경험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채널이 작아서 구독하지 않으시면 다시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구독해 주시면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혼자 버티지 말고 우리의 행복한 하루를 함께 지켜내요. 감사합니다.